지난주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제1야당의 우경화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5.18 진상규명이나 개혁과제 추진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투표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가 전체 절반 정도를 득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가 68,713표, 정확히 50.0%를 얻었고요. 2위는 오세훈 후보가 31.1%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김진태 후보가 18.9%를 얻어서 모두의 예상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황교안 후보가 이처럼 50.0%로 1위를 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선 후보 지지율 선호도 1위에 따른 어떤 대중성이 초기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당내에 황교안 후보를 대체할 만한 당내 주자들, 유력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없었다라는 것들, 또 친박과 비박 모두 황교안 대안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초의 민심은 오세훈, 그리고 당심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심은 오세훈을 만들 수 있었던 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 자유한국당 경선 룰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무당파가 아닌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요. 막판 후보자 간 룰 미팅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나 무당파가 아닌 민주당 지지자도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오세훈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아마 타협의 산물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50.2%를 얻었고요. 황교안 후보는 37.7%를 얻어서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변화의 방향이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화이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당원들의 생각은 당파성을 강화하는 강경 보수 우경화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태극기 부대가 이번 경선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랬죠. 아마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사건건 당대표의 리더십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도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 신임 황교안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5.18 진상규명이랄지 아니면 선거제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보수판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흔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우선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위원 2명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정화대에서 있었고요. 재추천 요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지층 결집을 위한 좋은 재료로 삼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5.18 진상규명 특별법 부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위원 중 9명 중에서 3분의 2가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착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선거제 개혁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원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의원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각에서는 이 탄핵 불복 발언, 그리고 5.18 망원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황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현명한 결정은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7일 윤리위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자라는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김순례 최고위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성목 최고위원이 아니라 3.15 득표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선출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윤리위에서 제명이라든지 당원권 정지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결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총선을 앞두고요. 보수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측은 이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론에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던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4월 3일 예정된 재보선 선거 결과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두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 두 곳 모두 승리해야 된다는 부담이 황교안 체제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보수의 중심은 태극기 부대가 중심이 된 강경 보수 우경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을 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이 구심력이 강해지기보다는 원심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